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죠. 이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대 남성, 왜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렸는지 그 원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투표 결과가 이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뭐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이번 결과에서 이제 가장 특이했던 점이 20대 남성, 투표한 20대 남성의 약 70%가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40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기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20대 남성 무려 72.5%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60대 여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낸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 20대 원래 이제 대학생과 이제 사회 초년생 이런 사람들이죠.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매우 강하고 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꼰대 정당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투표 행태를 보면 이 세대가 이제 젊고 가능성이 이제 많은 세대죠.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현실보다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이 투표 행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20대가 주로 진보 정당에 투표를 한다. 이런 게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번에 20대가 보수 정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근데 보수 정당이 좋아서 표를 찍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이제 미래통합당 됐는데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20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층, 꼰대 정당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박혀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제 민심이 바뀐 겁니다. 원인을 보자면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청년 취업난은 계속 있었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서 더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니까 젊은이들 희망이 계속 사라지고 어려움이 이제 계속 중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 20대 청년들을 좀 만나보면은 이제 취재차 만나보면 대부분 서울, 경기 지부에 사는 건 이미 포기했고 사실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키울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20대 여성들과는 조금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인 그 원인이기도 하죠. 남녀간 차별을 두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성보다 남성이 이런 경제 상황, 이런 거에 부담을 더 많이 갖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정부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를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죠, 당장. 근데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시그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그리고 젊은이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 이걸 만드는 겁니다. 나도 잘 살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작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으로 많은 여당 지지자들이 좀 실망을 했죠. 근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조국처럼 좀 잘난 사람이 그런 극소수의 이야기지 조금의 희망은 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그 마음마저 젊은이들에게서 무너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공평한 기회를 공기업 직원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이용해서 가져가 버리고 돈을 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좌파나 진보가 이제 평등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게 이제 평등이라고 보일 수 없죠. 거기다가 이제 그 LH 사태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어지는 여당 인사들의 사건이 있었죠. 정부 여당의 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그 서울시장 나오려고 했었던 박주민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임대차 3법 민주당이 이제 통과를 시켰죠. 이걸 무시하고 자기 가진 집에 이제 세입자 전세금을 이제 확 올려버린 겁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르면 5%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작년부터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주인이고 세입자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 내가 진짜 좀 장기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이 김상조 박주민 사건은 이사 한두 번만 해본 사람이라면은 정말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좀 듣다 보면 20대도 부동산 투표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당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20대는 부동산과 이제 별 상관이 없는 세대다. 부동산 때문에 이제 분노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은 3, 4, 50대의 얘기지 20대는 우리 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변했죠.
20, 30년 전만 해도 20대는 그냥 애들 뭐 이렇게 좀 여겨졌는데 지금 20대 대부분 뭐 이제 1인 가구 굉장히 많죠. 형성하고 있고 본인의 주거 환경, 뭐 집 문제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게 3, 40대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단순히 취업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게 이번에 여당의 패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이제 20대 이제 지지율이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대는 40, 50대에 비해서 경험치가 낮다. 뭐 그야말로 꼰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20대가 이 말을 듣고 열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권 잡은 586 세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20대를 볼 때 20대는 애들이다. 자기들이 20대였을 때 어떻게 살았나요? 현실보다 이념을 추구하는 운동권이었죠. 지금 20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들이 20대였던 시점에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는 여당은 참패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할지 여전히 20대를 그렇게 무시하고 뭐 경험치가 적고 너희들이 뭘 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취업 많이 시켜줄게 일자리 많이 만들어줄게 이렇게 나온다면 뭐 내년 대선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